an infinite torrent of data. We're turning information into insight and activating data to reach higher realms of productivity and innovation. We are Micron, and we are transforming how the world uses information to enrich life.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론에 대해 설명하게 된 조동희입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론의 개요, 두 번째로 마이크론의 역사, 세 번째로 마이크론의 기술, 네 번째로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론의 개요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로 주력 품목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며 이를 B2B 및 B2C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렉스와 스큐리시얼이라는 브랜드로 메모리 카드 및 SS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최첨단 클라이언트 SSD와 혁신적인 메모리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성능, 민첩성 및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AT는 트랜잭션을 가속화하고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론의 위치입니다. 본사는 미국 아이다호의 주도인 보이시에 소재하고 해당 도시의 가장 큰 민간 부분 고용 기업이기도 합니다. 2019년 현재 D램 부분에서는 삼성 하이닉스와 함께 빅3 업체이며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는 삼성, 도시바 메모리,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와 함께 빅5 업체입니다. 반도체 치킨 싸움에서 살아남은 후 결국 마지막 일본의 D램 업체인 엘피다 반도체를 2012년 6월에 25억 달러 인수한 후 세계 2위 D램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참고로 엘피다 반도체는 이후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이라는 마이크론의 자회사이며 일본 히로시마의 주력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의 역사입니다. 1978년에 워드 파킨슨, 조 파킨슨, 데니스 월슨, 더그 피트먼의 4명의 공동 창업자가 아이다호주의 보이시에서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다호의 지역의 부호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1981년 첫 번째 제조 공장을 완공시키고 여기서 64K D램을 생산하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제조 공장을 완공시켜 여기서 256kg D램을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NEC,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전기 등의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고 여기에 많은 업체들이 진출함에 따라 80년대 중반 메모리 가격은 폭락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퇴출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인텔이 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유수한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철수하면서 해당 부분을 인수하면서 점차 메이저 업체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당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를 반덤핑 관세를 통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서서 결국 D램 사업 부분에서 포기한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의 팹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킨 게임으로 유럽의 인피니움과 엘피다마저 탈락하게 되자 마이크론은 재빨리 엘피다를 인수해 몸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혈투는 결국 D램에서 삼성 하이닉스와 더불어 빅3로 남게 했으며 이후 메모리 시장의 호황으로 2016년 세계 7위에서 2017년 세계 4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만 해도 1년에 80% 증가한 228억 달러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의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D X 포인트는 인텔과 마이크론이 2015년 7월에 발표한 비활성 메모리 기술. 마이크론은 퀀트X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스토리지의 밀도는 플래시 메모리와 비슷하지만 내구성이 개선, 더 빠른 동작 속도를 수반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 스토리지는 적층 가능한 격자형 데이터 접근별과 더불어 대량 자재의 저항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3D 랜드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셀을 아파트처럼 수직 적층으로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얻는 효과는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수명 감소, 문제 해결, 성능 향상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수명이 증가되는 이유는 2D 낸드에 비해 각각 낸드에 인가되는 전압이 감소하게 되며 셀에 저장되는 데이터 간섭 향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낸드 수명이 증가하게 되고 부가적으로는 전력 소모 또한 감소하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이 향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3D 낸드가 2D 낸드에 비해 셀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2D 낸드와 3D 낸드에 동일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셀의 밀집도가 높은 3D 낸드가 각 낸드에 더 빠르게 접근되고 동작하게 됩니다. 이는 컨트롤러와 셀의 연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3D 낸드가 2D 낸드보다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 삼성 측에선 2D 낸드에서 3D 낸드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여 공식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정송 속도는 약 30% 향상됐으며 지우기 속도 증가, 랜덤 읽기 속도 또한 증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의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이라는 브랜드로 SSD를 발매하고 있는데 2014년에 발매된 보급형 SSD는 MX100으로 국내외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쌓았습니다. MX100은 당시 크루셜의 상위 라인업이었던 M550과 대등한 성능을 보여준 보급형 MLC 제품으로 시장에 나온 거의 모든 주요 MLC 및 TLC 제품을 압살하는 가격을 보여주며 SSD 가격을 하락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가성비가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발표된 좀비 SSD의 명성을 쌓기 시작한 제품입니다. M4 SSD는 OEM 제품으로 크루셜이 아닌 마이크론 로고를 붙이고 나왔는데 C400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다음은 MX100입니다. 삼성이 주류인 국내에서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지만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3 SSD입니다. 16나노미터 낸드를 사용한 M550 하이 모델인데 M550과 거의 동일하거나 심지어 조금 낮기까지 한 성능에 당대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줬습니다. MX100이 나왔을 당시 보급형 SSD의 가격은 삼성의 TLC SSD인 840 EV5를 필두로 250GB 모델 $100 선, 500GB 모델 $200 선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악명 높은 840 EV5의 성능 문제가 터지면서 같은 가격대의 성능도 좋고 심지어 MLC 제품인 MX100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이 가격에 이만한 제품이 없다면 정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저장 장치로 부상한 SSD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분야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SSD의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HDD로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SSD는 자기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HDD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발열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일부 기업용 서만화 고가의 노트북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어닝 쇼크의 수준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9월에서 11월 매출이 당초 보수적으로 내려잡은 전망치보다 낮은 데다 12월부터 2월까지 매출은 최대 28%나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상황에서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 실적마저 시장 컨센서스를 화해하면서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19년 1에서 4분기 매출이 7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마이크론이 보수적으로 낮춰 제시한 매출 전망치보다 또 더 낮습니다. 마이크론은 2에서 4분기 실적이 57억에서 63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무려 20%에서 28%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마이크론에 대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